자,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습니다. 예. 많은 소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1년이 지난 지금 시점 안 소장님은 그 당시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 그 내란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던 당시에 굉장히 겁났거든요. 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상상이 됐는데 다행히 국회가 잘 그 계엄을 해제를 하긴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사실상 내란 청산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전한 불안감은 좀 있죠. 네. 불안한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고. 네네. 예. 그 당시에 어디 계셨어요? 그때 선포할 땐 집에 있었습니다. 네. 집에서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네네.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소식을 비상계엄이라는 소식을 딱 듣고. 처음에 그 지인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예. 그 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어디 가짜뉴스 보셨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죠. 그래서 예. TV를 켜보니까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엄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상상이 되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예. 그 해제되고 난 뒤에도 그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예. 계엄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너무 어릴 적이라. 예, 어릴 네. 적이지만 예. 장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무슨 장난치나 네.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었고 정말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상상을 하면서 좀 끔찍했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저는 기자니까 예. 일들이 막 쏟아졌죠. 그 당일날은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또 그런 반응들이 막 나와서 밤에 그런 예. 반응을 또 써야 됐었고 또 새벽 이른 시간부터 또 그 계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또 전해야 됐고 그날 밤부터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또 집회가 있었고 그래서 예. 정신이 없었고 지난 1년이 정말 금세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계엄이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계엄과 관련된 진통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계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지역 정가의 모습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 1년을 맞은 지역 정가의 모습 어땠습니까? 장 기자. 엊그제였죠. 예. 12월 3일 1주년이 됐는데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내란 외환 청산을 조속히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이 상황을 끝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했었고 그날 밤에는 또 은하수내 거리에 모여서 시민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전 촛불행동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시당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라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었죠. 또 정당에서는 민주당이나 조기혁신당 또 정의당 이런 그 진보 개혁 그 정당들에서는 그 입장문을 내놓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내란 세력도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반성과 사과하라. 그리고 그 내란에 협조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빨리 밝히고 단죄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았었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지역 시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특별하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예. 그 지역의 그 당협위원장들도 대부분 그리고 충청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그 반성이나 사과 이런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었고요. 그 민주당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회는 당일날 그 국회로 집결해서 행진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메시지를 냈는데 아직 그 완전한 내란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하루빨리 내란 청산이 완료돼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냈고요. 예. 그 와중에 이장우 시장은 그 당일날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은 과연 이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사과 반성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많은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차원에서는 사과와 반성을 한 것으로
예, 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또 뒤에 여운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는 전혀 또 다른 결의 입장문을 내서 이거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사과를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같기도 그렇죠. 예, 좀 그런 입장인데 그 107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에 그 사과에 참여한 의원들이 25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퍼센트로 보면 아주 낮기 때문에 사실 뭐 사과를 안 한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특히 장동혁 대표가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과를 안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한 명단에 우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 대전 충청권 국회의원도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과한 그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 주로 뭐 초선 의원이나 그리고 수도권을 지역구로 갖고 있거나 비례대표 친한계 쪽 네, 의원들. 그렇죠. 소장파라고 얘기하는 그쪽이고 또 그 사과하지 않은 그 의원들이 주로 영남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자기들의 지지 세력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고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 장동혁 대표 플러스 사과하지 않은 그분들 그렇게 따지면은 사과를 안 한 것이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따져봐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과를 하고 안 하고는 똑같은 욕구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정당 해산 수준의 국민적 불신을 그 사과를 하는 쪽으로 해서 생존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계속 싸우는 쪽으로 생존을 할 것이냐 그것도 이런 이제 정치적 이해로. 네, 그래서 사과하는 접근한다는 쪽도 얘기죠. 개운한 사과가 안 되고 그렇죠. 그 사과를 안 하는 쪽은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 그 뭐 단체장들 이장우 대전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 이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행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요. 이장우 시장은 입장을 하긴 했습니다. 뭐 12월 3일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계엄은 잘못됐다. 하지만 뭐 그 뒤에 또 예, 정치 상황이나 뭐 국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또 민주당 야당이었던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입장문이어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사실은 이제 그 계엄 1년 되면서 이제 이장우 시장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를 이제 짜증을 내면서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뭐 본인이 내란 정당 소속이고 사실은 그 내란 과정에서 그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놓고 나서는 본인도 사과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어불성설 주장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사과를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요? 그 주체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 황당한 주장이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날 당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시장이란 자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절대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러면서 뭐 과거 자기가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민주화 세력이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민주주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했던 건 과거이고 현재 본인이 그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장우 시장은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 이장우 시장의 워딩 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뭘 하냐 내가 나가서. 그 대표적인 계엄 옹호론자들의 네. 이야기인데요. 윤석열의 그 주장이죠.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내가 무슨 내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똑같은 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하지만 그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고 만약에 그거를 국민들이 그 국회 앞으로 달려갔고 또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계엄을 해야지 않았다면 지금 재판 과정을 통해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심지어는 뭐 무슨 시신을 담은 백을 준비할 정도고 영양백. 그리고 예. 국민의 모든 권리를 다 제한할 뿐만 아니라 언론도 다 뭐 통제하고. 언론도 다 통제하고 그런 예. 일들이 일어날 건데 사실은 국민이 막은 거잖아요. 아무 예.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장우 시장의 그 임무로 보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시장이라면 만약에 계엄이 제대로 계속 그 성공을 했더라면 대전 지역에 군인이 출동을 해서 행정을 장악하고 시민들을 억압하고 또 말 그대로 언론을 통제하고 또 뭐 그때 포고령도 발표됐는데 그 포고령을 시행할 경우 시민들의 저항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대비하라고 시장이 있는 거 그런 일을 대비하는 일들을 했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했는데 안 일어났으니까 괜찮다. 예.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윤석열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그 계엄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장우 시장과 또 김태흠 지사는 탄핵 국면에서도 탄핵 반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렇죠. 뭐 세이브 코리아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손현보 목사가 주로 주최했던 세이브 코리아 그 기도회에 이장우 시장도 참석을 하고 김태흠 지사도 참석을 해서 뭐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은 하지 않았지만 뭐 주먹을 불끈 쥐고 사실 찬성의 뜻을 나타낸 거죠. 왜냐하면 그 집회가 명확한 그 탄핵 반대 집회였고 그렇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그 사람들이 내놓는 메시지가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집회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동조한 건데 그리고 또 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벗어나고 그리고 그 집회들이 있었을 때가 이미 많은 이미 탄핵을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되고 수초원이 의결이 되고 지금 뭐 헌재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어 대전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인데 단체장이 그런 특정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고 동의하기도 어려운 그런 집회에 가서 사실상 나는 여기에 동조한다는 식의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됐죠. 그럼 빨리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논리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정치해온 행태를 봤을 때 항상 유리한 쪽에 붙는 방식의 선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윤석열 내란 전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뭉쳐져 있으니까 그게 크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정치적 그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참석을 했을 겁니다. 탄핵 기각을 예상했던 건가요? 바랬던 거겠죠,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가서 동조하고 했던 부분들이었던 거고. 그리고 여전히 그 세력들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 계엄이 얼마나 또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직 이제 계엄이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엄으로 아직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사도 지금 뭐 특검 만료가 다 되긴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전히 그 정치 이슈로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 그 지방선거에서 이 내란 청산이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힘을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그 내란 청산에 대한 피로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미 그 재판부에서 그 내란 청산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결국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 과정들이 계속해서 중계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은 내란 심판 차원에서도 그 민주당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장 기자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 전 대구시장을 역임했던 권영진 전 의원이 그 어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걸 보면 이대로 가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2018년처럼 17개 광역시도에서 2개 대구하고 경북 빼고 나머지 다 뺏기던 그 상황이 반복될 거다 이렇게 이 국민의힘 측에서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뭐 제대로 분석했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이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1년 지나면 뭐 찍어준다 이런 말 있지만 지금 1년 지나면 다 있는다고 네, 했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고 있어요. 이게 예. 재판이 늦어지고 청산이 되지 않고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번 1년을 앞두고 차라리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오히려 지방선거 전략으로는 나을 수도 있다. 이 내란의 강을 좀 건너고 우리가 잘못했지만 사과하고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 안에서의 실정을 국민들이 비판하면서 또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모습 그런 네.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대해야 될 텐데 이 강성 지지자들을 믿고 사과를 하지 않고 가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선거 전략으로는 좀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오판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 봅니다. 선거 전략보다는 본인들이 내란 그 정당으로 해산 청구가 될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예. 듭니다. 말씀하신 권영진 의원은 현의 의원입니다. 아, 현 의원이군요. 죄송합니다. 전 대구시장입니다. 전 대구시장 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천 룰을 두고서 뭐 양당이 지금 상당히 내용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그 1인 1표제가 부결이 됐죠, 공식적으로. 네네. 예,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그 제적 과반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 과연 공천 룰이 뭐길래 이렇게들 뭐 일반 시민들은 별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내용도 잘 모르고. 하지만 이 당원들은 상당히 지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 오늘 그 부결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건 공천 룰은 아니고요. 예. 그 당원 당규상의 1인 1표제를 명문화하는 그 조항이 부결된 거고요. 예. 그 공천 룰은 지금 그 각 지역의 그 시도당의 그 선거 기획단 차원에서 회람을 하고 그게 의견이 취합되면 이제 확정하려고 하는 안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1인 1표제가 어쨌든 그거 다 연동되는 거 아닌가요? 연동은 됩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그 구체적인 룰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예. 그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룰을 보면 그 일단 피선거권에서 6개월의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제 출마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외로 하려면 당무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사실상 외부 영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허. 현재 권리당원 기준을 그 만족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정청래 대표가 그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죠. 거기다가 예비 경선을 치르겠다는 조항까지 있어서 예. 예비 경선을 치르는데 그 예비 경선의 그 유권자가 당원 1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성 당원들이 사실상 예비 시험을 치르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보들은 강성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하고 공약을 내고 그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사실상 그 예비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본 경선조차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당원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내부에서. 예.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사실은 당내에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측들이 서로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그 공천 룰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좀 누구한테 있습니다. 유리한 거예요? 현재로 봤을 때는 예. 정청래 대표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정청래 대표 쪽이 유리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 정청래 거죠? 대표가 사실은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박찬대 대표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당원들의 힘에 의해서 그렇죠. 대표가 됐기 때문에 예.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네네. 당대표한테 더 유리할 것이다. 이 룰이. 네.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일부 그 무슨 기여도 평가를 하는데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그 가산점을 주는 그 안이 들어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국민의힘도 이제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기존의 그 공천률이라는 게 사실 이제 여론조사를 하되 국민 50%, 당원 50% 이런
그 룰이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렇게 해서 공천 과정을 이제 통과했는데 경선 과정. 70, 근데 30으로 이거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당원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예. 뭐 심지어는 어떤 최고위원은 100%까지 당원 100%로 하자 이런.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처럼 그 강성 지지자들 당원 지지를 많이 갖고 있는 측이 유리한 방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디냐면 당 대표를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 측이 유리한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낮은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 보면 예. 좀 중도층을 더 끌어안고 더 표를 확장하려면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가 유리한 룰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당대표를 유시하고 있는 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룰을 가면 결국은 경선에서는 자기 편이 이기는데 본선에 가서는 지는 예.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지도부와 또 그 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기 어쨌든 때문에 공천은 받아야 되니까요. 네, 그게 더 우선이니까요. 예. 공천을 받아야 뭐 지든 이기든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지금 그런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 어찌 보면 뭐 비슷한 양당이 비슷한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이 치열한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지금 수싸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룰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최소한의 컷오프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컷오프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도당 위원장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전략 그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혁신 선거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그러면 그곳은 이제 전략 공천이 되는 거예요? 전략 공천을 할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다른 형태의 경선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다른 때문에 형태의 경선이요? 뭐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이 그러니까 혁신 선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선거에. 그 룰대로 가면 우리 지역은 글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어쨌든 시당위원장이 만약에 민주당이 조금 불리하거나 또는 네.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에 그런 형태로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뭐 이 룰이 현재 당 대표한테 유리한 룰이라고 하면.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현재 대전도 민주당 쪽 인사들은 여러 명이 지금 출마 예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좀 가까운 그 후보자가 그럼 유리한 건가요? 지금 대전 지역이 네. 정청래 대표하고 가까운 분은 사실은 조승래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조승래 의원은 사무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지도부에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을 되돌아보면 박정현 위원장 정도가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박찬대 대표를 지지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저 지방선거의 공천에도 어떤 영향이 좀 있겠는데요? 있을 수 있죠. 네.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각 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참 문제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예. 좀 새로운 인물도 좀 수혈도 되고 또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물들이 공천이 되어서 국민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예. 뭐 지역이 공천만 해주면 찍어주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없고 두 양당 중에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건 현실적인 상황인데 정당에서 이렇게 각 정당 당원들 중심으로만 후보를 공천하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국민들은 그럼 선택권을 제한받는 거 아닌가. 좀 국민들이 그 공천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좀 다양한 인물들을 선택할 기회를 좀 주고 또 요구사항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열리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렇다고 뭐 국민들한테 다 열어주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50대 50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뭐 각 당에서 추진하는 방식, 주장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예. 이른바 개파 싸움으로 선정되는 그 후보를 국민들은 그냥 찍어야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줄 세우기, 않다. 결국 이제 줄 세우기 공천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지금 양당의 정책이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가 정책 가지고 싸우는 게 중앙으로 아니잖아요. 수렴되는 구조다 예. 보니까 사실은 정당의 차이는 감정적 차이, 정서적 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서적 차이가 더 크게 보이고 강성당원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룰로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최근에 지금 그 무당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국민들의 관심을 그 외면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강성 지지층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후보는 당원이 뽑아야 된다. 충분히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정당이 존재하는 목적이나 이유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정당이 뭐 그냥 사적인 모임이 아니니까 사적 모임에서 자기들이 회비내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당이라는 것은 그 정당에서 배출한 후보가 예를 들면 윤석열입니다. 그 후보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 막강한 권력을 앉혀주는 그런 사람을 공천하는 거기 때문에 예. 국민들 당원이 주인이니까 국민들은 상관없이 당원들 안에서 뽑을 테니까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라. 이런 논리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 소장님 끝으로. 그 과거에 그 공천 과정이 총재 중심의 정당에서 이제 그냥 내리꽂는 공천이었잖아요. DJYS 시절에 그렇죠. 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그 국민 참여 경선 제도를 끌고 온 건데 예. 이게 다시 제왕적 총재는 아니지만 강성당원 중심으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선택권이 제약되기 때문에 또 다른 과거와 같은 부작용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치열한 룰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상황을. 예. 자, 장안의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업 1년 지역정가 동향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2월 5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오늘 마무리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